여보, 또 화장실 가게? 벌써 세 번째야. 으, 아이고, 나도 죽겠네.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건지, 깨니까 마려운 건지. 이젠 잠드는 게 무서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꼭 좀비가 된 것 같아. 병원 갔더니 뭐래.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전립선 약 드셔라. 그 소리뿐이지. 아이고, 지겨. 단순한 불편함이라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1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호르몬 붕괴 신호이자 수면 중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5배나 높이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깨있는 것 자체가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이 수면 부족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쓰레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또한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노년층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야간뇨는 당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간 호르몬과 수면의 관계를 연구해온 88세 호르몬 클리닉 전문의 이시형입니다. 저 또한 50년간 환자들에게 싱겁게 드세요, 물 적게 드세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넘어 저 자신이 지독한 야간뇨로 매일 밤 3번, 4번씩 깨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제 의학 교과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가? 왜 물을 안 마셔도 소변은 계속 나오는가? 그리고 마침내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호르몬과 염분, 그리고 뇌 연료의 충격적인 삼각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잠을 훔쳐가는 최악의 습관 2가지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야간뇨의 진짜 원인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비싼 수면제 다 끊게 만든 단돈 1,000원으로 아침까지 통잠 자게 하는 기적의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옥 같은 밤을 끝내줄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옥 같은 밤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72세 박 여사님이 따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촌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잠드는 게 무섭습니다. 그분은 야간뇨 때문에 5년 넘게 통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2시간 간격으로 알람이라도 맞춘 듯 깨어나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알아본 것이 없었죠. 전립선에 좋다는 약, 방광을 튼튼하게 한다는 영양제. 좋다는 건 수백만 원어치 사다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극단적인 노력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밤에 깨는 횟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낮에는 만성 탈수로 기력이 없어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부석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도 들락거리니까 남편도 잠을 못 자겠다며 결국 각방을 쓴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깁스한 것만 2번입니다. 이젠 제 자신이 짐짝처럼 느껴져요. 이러다 정말
기저귀를 차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분의 눈물 섞인 하소연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공포일 것입니다. 기저귀.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존엄성의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과 식단을 꼼꼼히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관절염 환자도 아닌데 건강을 위해 매일 2가지를 철석같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절대 금식, 특히 물 금지였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멍청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왜 박 여사님은 밤새 소변을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서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는 우리 몸의 기적 같은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야간댐 관리인입니다. 낮에는 댐문을 열어 소변을 내보내다가 밤이 되면 댐문을 굳게 닫아 소변을 농축시키고 소변량을 3분의 1로 줄여서 우리가 8시간 통잠을 자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저녁 6시부터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엿처럼요. 우리 뇌는 이 끈적한 피, 고삼토압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합니다. 이때 항이뇨 호르몬 시스템에 교란이 옵니다. 뇌는 갈증을 유발해 잠을 깨우려 하고 신장은 끈적한 피를 처리하느라 오히려 소변 농축 기능을 상실합니다. 결국 댐 관리인이 댐문을 닫아야 할 시간에 당황해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적은 양의 물로도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 방광을 자극하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을 안 마셔서 생긴 병입니다. 둘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저염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건강한 습관이 박 여사님을 밤새 화장실로 내몬 진짜 주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고혈압은 소금이라며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만 합니다. 그들은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우리 몸은 물과 저나트륨의 균형이 생명입니다. 이 균형이 뇌의 90%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위험 수준 135 MEq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려 합니다. 즉, 항이뇨 호르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뇌가 물이 너무 많다, 염분이 부족하다, 빨리 물을 버려라 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제 동료 의사 중에 아주 유명한 신장내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이 박사, 내가 70대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을 정말 혹독하게 시켰어. 혈압은 떨어졌지? 완벽했어. 그런데 그 환자가 한 달 뒤에 낙상으로 실려오네. 검사해보니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었어. 밤새 소변 보느라 기력이 없어서 넘어진 거야. 혈압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했지. 의사들은 고혈압이라는 나무만 보다가 호르몬 균형이라는 숲을 놓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해지기 위해 지킨 저염식 때문에 매일 밤 호르몬 교란 물질을 몸에 붓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부종, 하지부종입니다. 박 여사님께 혹시 낮에 다리가 붓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세 번째 단서입니다.
왜 다리가 부을까요? 나이가 들면 심장 펌프의 힘이 약해지고 다리 정맥의 판막이 헐거워집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서 활동하면 중력 때문에 혈액과 수분이 다리로 쏠립니다. 헐거워진 판막은 이 수분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낮 동안 물에 젖은 거대한 스펀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눕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력이 사라지자 젖은 스펀지 같던 다리에서 수분과 노폐물들이 쏟아져 나와 혈관으로 재흡수됩니다. 그럼 우리 심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상사태! 갑자기 피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홍수다! 빨리 댐 문 열어 처리해야겠다! 심장은 밤이라는 것을 인지할 틈도 없이 이 과잉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립선, 방광,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1번, 분괴된 항이뇨 호르몬 시스템. 2번, 저염식으로 인한 호르몬 교란. 3번, 하지 부종으로 인한 야간 수분 역류. 이 세 가지가 당신을 깨우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단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이나 복잡한 검사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3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돈 한 푼 안 드는 영원짜리 비법입니다. 바로 자기 전 1시간 다리 올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젖은 스폰지, 하지 부종을 미리 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주무시기 1, 2시간 전에 실행하십시오. 바닥에 편히 누우십시오. 그리고 벽에 엉덩이를 바짝 붙인 뒤 다리를 벽에 L자로 곧게 펴서 올립니다. 만약 허리가 아프시다면 침대에 누워 베개 2-3개를 단단하게 쌓아 그 위에 다리를 올려놓으십시오. 핵심은 발이 심장보다 30cm 이상 높게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시간만 있으면 낮 동안 다리에 갇혀있던 수분들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밤에 처리해야 할 소변을 잠들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빼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다리를 심장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주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 물 금지라는 최악의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물론 잠들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바로 자기 전 1, 2시간, 즉 다리를 얼리고 있을 때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주는 겁니다. 약 100ml. 이것은 탈수를 막아 끈적해진 혈액의 농도를 맞추고 댐 관리인인 항이뇨 호르몬이 밤새 안정적으로 분비되도록 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마셔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1000원의 기적입니다. 바로 꿀 한 스푼입니다. 에게 겨우 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3시, 4시에 잠에서 깰까요? 바로 우리의 뇌가
연료가 떨어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면 새벽 3시쯤 뇌의 연료 탱크가 비어버립니다. 연료가 고갈된 뇌는 위기다! 에너지를 만들어라!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을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방광의 소변이 조금이라도 차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소변이 마려워서 깼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뇌가 배고파서 깬 것인데 말이죠. 꿀 한 스푼이 이 모든 기적의 스위치였습니다. 꿀만 먹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초염식의 역설을 해결할 특급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박 여사님은 5년 만에 통잠을 주무시고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5년간 각방을 썼던 남편분도 이제 같이 잘 수 있겠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붕괴된 호르몬 균형을 되돌리고 밤새 소변 공장을 멈추게 하는 특급 꿀물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꿀 한 스푼과 좋은 소금 한 꼬집입니다. 꿀은 어떤 꿀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열을 가하지 않은 천연 생꿀이 효소가 살아있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은 절대 맛소금이나 정제염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혹은 최소한 천일염을 사용하십시오. 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반컵 약 100ml에 꿀을 한 스푼 가득 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딱 살 한 톨만큼만 정말 한 꼬집만 넣어서 녹여 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듀얼 엔진입니다. 꿀이 연료가 뇌를 속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소금, 미네랄이 호르몬을 속여 수분 염분 밸런스를 맞춥니다. 이 살 한 톨의 소금이 낮 동안의 저염식으로 인해 부족해진 최소한의 나트륨을 보충해 줍니다. 이곳이 우리 몸의 수분 염분 밸런스 스위치를 ON으로 켜고 뇌하수체, 이제 염분 균형이 맞으니 항이뇨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기복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 먹이란 말을 절대 못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미량은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직 야간뇨를 잡는 호르몬 스위치로만 작용합니다. 이것이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1,000원짜리 기적의 비밀입니다. 단, 고혈압, 신장질환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절대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야간뇨의 진짜 주범은 항이뇨 호르몬 붕괴, 저염식의 역설, 그리고 하지부종이었습니다. 죄악의 습관인 무작정 물 끊기와 맹목적인 저염식은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자기 전에 다리 올기기로 소변을 미리 빼내시고 꿀 플러스 소금 한 꼬집으로 호르몬과 뇌를 스위치를 동시에 켜십시오. 수면제 값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그대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제 50년의 고백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중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자고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을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낙상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에도 돈 버는 귀한 건강 정보, 제약회사가 숨기는 건강의 비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까지 편안한 통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